다 아시겠지만 4월 첫째 주부터 이제 개편해서 방송이 또 색달라집니다. 네. 이은하 씨 오늘 마지막까지 또 네. 정말 재밌는 축구 이야기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한 주간의 축구 소식부터 만나보죠. 네. 첫 소식 뭐죠? 일단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우리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축구 경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까도 준기 씨가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대1? 예, 전 2대1로 했었는데 온두라스가 네. 한 점을 넣길 바랬는데 너무 못하더라고요. 4대0. 정말 모처럼 만에 보는 화끈한 네. 그런 승부였는데 그러게요. 우리의 김상명, 네. 김정우 선수가 또 뼈다귀 맛을 상병. 봤죠. 네. 예. 사실은 이 김정우 상병이 굉장히 그 성남 시절과 그리고 네. 이제 상무에 와서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졌어요. 또 주장이 되면서 책임감도 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적으로도 좀 변화가 일어나면서 물론 지금 그 K리그에서도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표팀 내에서 골맛까지 봐주니까 너무 지금 잘 나가고 있구나라는 그러겠네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네. 그 좀 몸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살이 너무 네, 없죠. 뼈다귀. 그러다가 안쓰러워요. 한 번 제대로 다치면 너무 크게 다칠 것 같은 너무 거야. 좀 안쓰럽기도 한데 워낙 좀 마른 체형인 것 같아요. 난 근데 그 선수는 혹시 그 유럽파 선수들이랑 네. 부딪히면은 네. 좀 경쟁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 머리를 잘 써야 되겠죠. 요리조리 피해가야 심하게 되고. 몸싸움 걸지 않고. 근데 김정우 선수도 때로는 굉장히 강한 태클을 넣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광래 감독 자체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 있는 축구를 추구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머리를 잘 쓰는 선수. 머리가 있어야 스피드도 적절한 때 그렇죠. 조절해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선호를 하고 있고 네. 김정우 선수도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이정수, 박주영, 네. 김정우, 김도훈? 이근호까지. 이근호까지. 이렇게 해서 4골을 넣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워낙에 젊은 선수들이 손발을 맞출 시간은 짧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온두라스전 아주 기분 좋은 승리로 장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웃팀이었던 홍명보 감독이 이끈 올림픽 대표팀도 중국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면서 공안증 여전히 중국 선수들은 한국에 안 돼. 예. 한 수 아래야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홍명보 감독은 지금 워낙에 좋은 선수들을 형님 대표팀에서 다 데리고 가는 바람에 정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라는 정신으로 지금 선수들을 꾸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만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옥석 같은 선수들을 가려내고 있고요. 특히 이번 그 올림픽 대표팀에서는 골을 넣지 못했지만 김기현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김기현 선수. 네, 이 선수가 아르헨티나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아르헨티나 어린 시절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8년이 됐어요. 아르헨티나 한번 가려면은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그렇죠.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너무나 먼 나라죠. 예, 2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 선수의 아버님이 좀 시한부 아프시죠. 인생을 살고 계세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호흡기 달고 아들이 그 국가대표가 돼서 경기 뛰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정말 경기장에 직접 그 앰뷸런스를 타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홍명보 감독도 계속 그런 선수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줬을 뿐만 아니라 또 홍명보 감독의 이제 부인인 조수미 씨가 그 장면을 보고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선수가 더 많은 활약을 앞으로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큰데 네네. 아버님께서 계속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무엇보다 자신이 우상으로 생각했던 홍명보 감독과 함께 사우나에서 목욕을 할 수 있었다.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런 느낌을 받고 정말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아버지 두고 가요? 아니요. 아버님은 여기서 이제 병 치료를 하셔야죠. 너무 안타깝겠다. 네네. 아버님이 어저께 그러니까 보니까 어머니나 좀 아버님이 너무 모처럼 만에 만난 아들 보고서 굉장히 막 눈물 흘리는 모습 보니까 같이 안타깝더라고요. 예. 김기현 선수도 물론 아버지 생각 많이 날 텐데 글쎄요, 잘 이겨내야겠죠. 네. 아버지께서 오래 사시면 되죠. 예, 네. 오래오래 좀 살았으면 많이 건강 좋겠는데. 회복하셔야 되겠죠. 예. 네. 어제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 주간의 축구 소식 만나봤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축구 이야기를 함께 할 텐데요. 네.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네. 싸이의 환희. 오늘의 뉴스 패싸움.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축구 잘하는 여자 이은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어떤 주제? 오늘요. 네. 페널티킥.
페널티킥. 네, 페널티킥에 대한 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 졸이게 하는 그 순간 네, 바로 네. 페널티킥을 하는 네. 장면이잖아요. 하지만 그 페널티킥이 성공했을 때는 네. 환호성이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터지죠. 네. 그 스트라이커에게는 특히 엄청난 심적 부담감을 안겨주는 네, 원샷 순간이기도 원킬. 한데. 네. 사실 지난 그 아시안컵 때 네네. 우리가 마지막 준결승전이었었죠. 일본과 그렇죠. 준결승전 때 마지막에 우리 승부차기 가서 정말 페널티킥 그 안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왜 그랬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날 네, 좀 정말 실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전후반 90분을 제외한 네. 정말 이 페널티킥 찬스가 왔을 때 그걸 살리지 못했을 경우 굉장히 그 아쉬움과 그 여운이 오랫동안 남고 있고 그렇죠. 페널티킥을 실축한 선수들은 평생 그게 또 마음에 남아서 다음에 그런 찬스가 왔을 때 다리가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뜻 나설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얘기 나눠가면서 조금씩 네네. 해드릴게요. 자, 일단 페널티킥이란 무엇인가? 이거 소개 먼저 해주셔야 되죠. 뭐 어디요? 기억에 남는 페널티킥 장면들 사연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 사연이요? 예, 샵 보내지 마세요. 오늘 0967. 우리끼리만 얘기하죠. 막방인데. 안 돼요. 사연 안 받아요, 오늘. 사연, 노 사연. 보내지 마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돈 아깝잖아요. 그 청취자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페널티킥 장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보내지 마요. 없을 네. 테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깜빡하고 넘어갔네요. 네네. 예, 오늘 그 사연 받을 텐데, 네. 여러분들께서 기억에 남는 혹은 기억하고 있는, 정말 명 페널티킥, 네. 페널티킥 장면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샵 0967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걸 깜빡하고 간 걸 바로 집어주시니까. 민망해라. 너무 빨리 알고 싶어서. 민망. 괜찮아요. 예. 네. 그래요. 그거 보내세요, 빨리. 네. 자, 그러면 네. 페널티킥이란 무엇인지. 뭐 조금 얘기해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샷 네. 원킬이라는 게 이게 11m 간격에서 벌어진 러시안 룰렛 네.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키커와 네. 골키퍼가 1대1로 맞대결을 펼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기억 있어요? 페널티킥 찬스 있었어요? 저는 뭐 축구할 때 항상. 네. 예, 제가 먼저 키커로 나선 적 키커로 있어요? 나가죠. 승부차기에서. 그렇죠. 네. 승부차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게임 반칙을 중에. 얻어냈을 때는 기꺼이 제가 나가주죠. 기꺼이 네. 예, 자신감이 넘치는 네. 모습으로 그 성공률은 그렇습니다. 거의 없죠. 어머 정말 근데 왜 자꾸 나가는 거야? 그냥 제가 그냥 나간다 네네. 우겨요. 그래요. 예. 넣을 것 같아서. 네, 성공률 100%인 예. 줄 알고 예. 깜짝 놀랐어요. 항상 하늘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네. 문제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축구화를 신어야 되는데 자꾸 운동화를 신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페널티킥을 잘 찰 수 있는 방법은요. 예. 정말 골대 그 구석을 노려야 됩니다. 맞아요. 너무 정말 높이 힘들어요. 차면 네. 그 골대를 넘기기 쉬운데요. 정말 구석구석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일단 또 저희 청취자 가운데 페널티킥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있을 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물론 골키퍼 앞에서 곧바로 차면 들어가는 거를 알긴 알지만 네. 어떤 상황에서 페널티킥이 나오는지 그쵸.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축구 경기장 보면은 이렇게 골대 앞에 네모난 박스가 두 개가 있어요. 예. 근데 거중에 큰 커다란 박스, 박스. 예. 큰 박스가 페널티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우리 수비수가 상대 공격수에게 반칙을 가했을 때, 그러니까 직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반칙이 뭐냐면 뭐 태클을 심하게 걸거나 백태클이라든지. 몸을 옷을 당긴다든지. 잡아당기다거나 뭐 머리를 친다거나 네. 뭐 이런 직접적인 신체에 네. 그 가해를 했을 때 이제 바로 이제 파울을 불게 네. 되고 그때 이제 페널티킥을 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페널티킥을 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네. 11m. 네. 키퍼와 거리가 이제 11m. 축구장 보시면 그 에리어 안에 점이 있어요. 맞아요. 동그라미. 예. 거기다 이제 공을 공을 놓고서 놓고. 차는 거죠. 그 나머지 동료 선수들은 9.15m 뒤로 물러나 있는 네. 상태에서 오로지 이제 키커와 키퍼가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네. 절대적으로 키커가 유리합니다. 그죠. 예, 예. 골키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공을 막아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올지 모르잖아요. 네. 골대는 이제 사각형이다 보니까 맞아요. 사각 아니면 대부분 이제 그 골키퍼 정면으로 오는 거는 천에서 막을 수가 있지만 양쪽 사이드 뭐 구석으로 예,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면.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네. 구석으로 빠지면 이게 쏙수무책이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아예 방향을 어긋나게 잡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키커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자신감 있게 네. 이게 골키퍼는 무조건 키커의 눈을 바라보거든요. 네, 이 네. 눈빛을 보면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키커 입장에서는 반대쪽으로 쳐다봐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저쪽으로 쏠 거다라는 것처럼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치거든요. 네. 그걸 또 이제 서로의 기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이게 방향이라도 진짜 잡아낼 그쪽으로 수가 차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똑같이 뭐 그것도 서로 이렇게 그 선수의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묵찌빠 내지는 가위바위보에서 결과 나오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키커들은 무조건 네. 강한 슛으로 때렸을 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하지만 뭐 그렇게 스트라이커한테는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사실 네. 실수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키퍼가 정확히 막아내는 경우도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그러니까 승부차기도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페널티킥이 포함되어 있는 네. 거잖아요. 예, 승부차기에서 우리가 아시안컵 때 근래에 정말 경기 중에 명승부였었는데 기가 막히게 한 골도 못 넣었어요. 명승부인데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페널티킥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제 연습을 네.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광래 감독도 그 전날 연습을